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의달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1월 말에 그 60세 정년이 되어서 조선일보를 이제 정년 퇴임하고 또 학계에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몇 개 한두 개 언론사 거쳤다가 조선일보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도 하고 이 보직 부장 이런 부국장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언론의 역할, 제4부를 하는 언론의 역할 토론자로 참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사실 그 입사 이후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언론 전체에 대한 고민, 우리 언론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 혁신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좀 바쁘게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또 현장에 있으면서는 항상 그런 조금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언론의 문제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당신 요즘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 어디 한가한 출입소 나가는 것 같네 이런 식의 사실 힐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 오늘 쓸 기사 또 내일 모레 다음 주 이번 달에 할 기획 기사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언론의 개혁이나 혁신이나 문제점을 모르고 지냈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6년부터 제가 한 2년 정도 조선비즈라는 곳에 조선일보의 인터넷 경제신문 자회사입니다. 대표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외국의 언론 매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진짜 아직도 너무나 제가 입사할 때 30년 전보다도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언론에 20년 넘게 30년 몸담으면서 어떻게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론의 좀 더 넓은 거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석민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듣고서 상당히 저는 우리 한국의 언론학자 중에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학자분이 있다는 데에서 매우 자랑스럽고 또 진정한 우리 한국 저널리즘의 우군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학자분들 중에 모든 또 여러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언론의 위기를 방조하고 또 부추기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의도에 따라서 하는 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민주사회니까 공존을 하더라도 좀 더 우리 언론에 힘이 되고 또 언론에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학자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 한번 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황우섭 미디어연대 대표님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여러 언론인 전현직 언론인 분들도 학자분들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제4부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민 교수님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시발점은 그 방아쇠에는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학자분들이 또는 정부에서 시민단체에서 언론이 달라져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언론인 스스로가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작은 파이 먹고 월급 적게 살면서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계속 이 언론인들 스스로가 조금 더 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언론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단적으로 지금 현재 이른바 디지털 문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 언론이 정치적인 좌와 우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의 품질에 있어서 과연 디지털 매체와의 경쟁에서 기성 매체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 점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중에도 물론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내용을 많이 또 편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성과 깊이를 봤을 때 또 심지어 직접 곧바로 외국 유튜브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한국 언론이 점점 방송을 포함해서 그런 이 전문성과 심층성, 깊이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2020년 한 해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새로 석사와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조금 줄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금도 7, 8만 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 유학도 가고 해외 근무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상당히 우리나라는 지식사회, 학습사회인 곳에서 언론이 아직도 그런 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보도에 머물고 또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매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 디지털 문명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 방송사 모두가 아직도 출입처 중심의 1970년대식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비롯된 그 수습 기자 그런 공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50대 후반 또는 60세가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정년 퇴임을 한다든가 또는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과연 이 한국 언론이 혁신은 고사하고 과거에 40년, 50년 된 이 패러다임이라든가 운영 방식, 소프트웨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과연 거기에서부터 저는 한국 언론이 제4부가 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또 종사하는 기자들, 뭐 PD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떠나서 이런 그런 엑시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전환 시대 이것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에게, 우리 한국 언론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언론이 새롭게 완전히 토탈 리버스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하나의 외부 충격과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매체들이 또는 언론사의 경영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토론문에 쓴 거는 사실 좀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 세계 최고가 되려는 야망이라든가 이 월드 클래스 저널리스트, 뭐 월드 클래스 이런 컴퍼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사실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 미래의 비전, 뭐 다르게 말하면 야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없다 보니까 계속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도 제4부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야망이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사실은 바깥에 계시는 학자분들, 시민단체분들이 우리 한국 언론이 진짜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은 기업이나 그 문화 분야에 마찬가지로 그 한국 언론이 월드 클래스 저널리즘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 그 유럽의 선진 매체에도 뒤지지 않는 그 퀄리티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 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체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발점이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뭐 한 2년 정도 CEO를 해보면서 한 느낌은 사실 기자 출신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이 방송사는 PD 출신도 돌아가면서 합니다만은 경영을 그 언론사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건 참 한국적인 현실이지만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나 PD는 자기의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또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지 경영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인데 단지 사장 뭐 무슨 전무 무슨 상무 이런 자리를 외부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리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진 순수한 경영 전문가들이 이른바 미디어 이규제큐티브들이 진정으로 경영을 맡아서
이 디지털 이 혁명 시대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 CNN 방송의 CEO로 작년에 취임한 마크 톰슨 같은 사람은 BBC 방송에서 8년 동안 CEO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 영입돼서 또 8년 동안 CEO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BBC 방송에 기자라 PD로 입사를 해서 9시 뉴스 같은 그런 제작 담당 PD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그분을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만 진짜 세계적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미디어 경영자가 되어 있고 지금도 CNN에서도 앞으로 어떤 이제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다 생각하고요. 저도 시간 관계에서 많이 이제 건너뛰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수습 기자 제도라든가 그런 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 통용되었던 그 인사제도 이런 거는 저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수습 기자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수습 기자를 뽑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우리 최창섭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문직주의, 이 기자 아니면 언론인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년짜리든 2년짜리든 그런 저널리즘 스쿨이 한국에도 더 늦기 전에 생겨서 진짜 저널리스트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사나 변호사나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직업이 언론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충 무슨 장문 시험, 상식 시험, 뭐 영어 시험, 영어 이런 거 해가지고 입사를 하고 또 회사에서 그런 도제식으로 그런 교육을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앞으로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한국 언론에 영원한 태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짜 저널리즘 스쿨을 미국에서는 물론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진짜 생각 있고 또 능력 있고 그런 저널리스트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데 있어서도 재교육을 저널리즘 스쿨에서 활발하게 해서 그냥 옛날에는 사실 신문사나 방송사 경영이 매우 쉬웠습니다. 그죠? 광고가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와서 처리하기 바빴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낼 것이냐, 오늘을 안 싣고 내일 싣고 어느 지면에 할 거냐 그것만 하느라고 광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저도 광고국에 1년 정도 있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론 2011년에 있어 달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자들만 퀄리티 저널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영자들도 퀄리티 이그제큐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또 전문가들이 또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이 제4부로서의 언론의 위상과 또 제대로 된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널리즘 스쿨도 유력한 또 빼앗을 수 없는 하나의 방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 황구섭 대표님과 또 여러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 훌륭한 선배 언론이신 또 김순덕 칼럼니스트하고 이진숙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장하용 교수님도 또 좋은 말씀 저보다 밖에서 많은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